남이 나에게 비난을 하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화가 안 나는 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그 비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다고 해볼까요? 이런 못생기고 뚱뚱한 할망구 같으니라고. 이 욕을 들으면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못생겼거나 뚱뚱한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비난을 하거나 욕설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설이나 비난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한 욕을 들어도 그래, 나는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해 라고 동의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남의 비난에 화가 나는 것은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남들이 무엇라 하든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면 쉽게 화를 내고 상처받고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으로부터, 타인의 무시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정 욕구와 무시 불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자기 존중감입니다. 나를 존중할 줄 알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존중의 기본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자기 가치관에서 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인생에 있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 근력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쌓이면 내 내면에 사랑받는 느낌이 촘촘히 짜여집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겪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마음대로 나를 어쩌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자신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인터뷰해보면 선생님, 저는 먹다 버린 바나나 껍질 같아요. 선생님, 저는 바닥에 밟혀 죽은 바퀴벌레 같아요 합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게 되고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책하지요. 나중에 자아 존중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면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며 세상과의 이별을 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자살 충동은 쓰레기 같은 내 자신을 던져버리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멘탈을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에너지가 다한 것 같다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의 근력이 형편없이 약해졌구나. 지금은 내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하는 시기이구나 하며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음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인데 이것을 인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 보고 천재 아니냐고 합니다. 너무 잘했어. 너는 정말 똑똑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바보같이 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하면서 화를 내면
주눅이 들게 됩니다. 이런 감정에 기복이 생기면 부모로부터 받는 칭찬이 마약처럼 짜릿하게 느껴져서 계속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으면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정 중독을 더 강화시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엄마 아빠한테 인정을 받으려 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인정이라는 허황된 기준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대학원은 가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직장은 다녀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배우자는 구해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런 집에서 살아야 무시당하지 않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적어도 우리 애 정도라면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적어도 내 아이라면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이 정도는 만나야 하고, 부모의 이런 생각을 자녀에게 주입시키면 자녀는 스스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위험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녀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똑같이 대하게 되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인정욕구에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돌봄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남들이 알면 나를 부러워하겠지. 나를 인정하겠지. 그래서 아파트는 몇 평 이상 돼야 되고, 자동차는 적어도 이 정도는 타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효용이 교통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핸드백도 마찬가지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여행을 가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정 중독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직장을 고를 때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부러움이나 인정이나 칭찬과 감탄을 염두에 두시나요? 그런 판단을 멀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무시가 두렵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특정 다수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만 있지. 진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비난이나 무시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력이 튼튼해지고 자유로워지려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변명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내 행동이나 내 선택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탄력성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나뭇가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렌지는 많이 보셨을지라도 오렌지 나뭇가지는 별로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심한 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오렌지 나뭇가지 같으니라고. 자, 이 욕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못생기고 뚱뚱한 할망구보다 훨씬 심한 욕입니다. 나뭇가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식물에다가 생긴 것도 거칠고
맛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욕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렌지 나뭇가지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오렌지 나뭇가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와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심한 욕설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오렌지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별 이상한 놈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난한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도 욕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에 불과한데 심지어 황제도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이나 욕설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허공에 뿌린 잉크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허공이고 비난이 잉크입니다. 허공에다가 시커먼 페인트를 뿌려보세요. 결코 허공을 검은색으로 물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공이 존재하지 않나요? 허공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저 잉크는 허공을 물들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허공의 잉크를 그냥 지나가도록 두지 않고 붙잡아 둡니다. 내가 나에게 이런 욕을 했구나. 고마워, 인정해. 앞으로 계속 꺼내보면서 담아둘게. 기억할게. 그렇게 점차 우리 마음은 검은색으로 분노와 괴로움으로 물들어 갑니다. 심지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검은 잉크도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그만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에게 향하는 비난과 욕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전부 오렌지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남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우리 사회입니다.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를 더 중요시 여기도록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즉, 관계적인 면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는 대한민국만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내 와이프라 하지 않고 우리 와이프,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도 우리 집이라 하지요.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이기에 다수가 하는 거라면 나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대한민국을 두고 인정투쟁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해석합니다. 즉, 남의 인정을 받아야 내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더 높은 사람의 인정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확립됩니다. 담임 선생님의 칭찬보다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달게 받고 부장님의 칭찬보다 상무님의 칭찬을 좋아하지요. 인정투쟁이란 결국 남의 감탄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탄을 내가 하는 감탄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감탄할 수 없으면 타인도 나를 감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감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업과 무관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활동에는 비싼 돈을 들여서 가수의 콘서트를 가거나 전시회를 가는 일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건 자신이 직접 하는 활동입니다. 춤을 추는 것이나 글을 쓰는 일이나 새로운 악기를 연주해 보는 것, 낚시를 하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과 무관해야 하는 걸까요? 능력을 펼치지 않아도 괜찮은 분야에서 문화를 누림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고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언제나 경쟁이 있고 순위가 매겨집니다. 누군가를 이기지 않고서는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일을 해서 감탄의 지경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누구를 눌러서 이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일과 무관한 분야를 선택하는 걸 제안하는 이유는 그것이 보다 경쟁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활동에서는 경쟁이라던가 순위라는 게 거의 무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해서 아리랑을 쳤어요. 그런데 나의 연주 실력은 세계에서 몇 등일까요? 1억 등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순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스스로에 대한 감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동안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없었다면 일단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꼭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배움은 어렵고 복잡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좋은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더 많이 인정해 주세요. 내 모습 그 자체로 사랑해 주세요. 남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남이 나에게 비난을 하면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화가 안 나는 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그 비난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다고 해볼까요? 이런 못생기고 뚱뚱한 할망구 같으니라고. 이 욕을 들으면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가 못생겼거나 뚱뚱한 요소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비난을 하거나 욕설을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욕설이나 비난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한 욕을 들어도 그래, 나는 당신에게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해 라고 동의하니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남의 비난에 화가 나는 것은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남들이 무엇라 하든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면 쉽게 화를 내고 상처받고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으로부터, 타인의 무시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정 욕구와 무시 불안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 자기 존중감입니다. 나를 존중할 줄 알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존중의 기본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자기 가치관에서 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인생에 있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 근력이 튼튼하게 자랍니다. 사랑을 주고받은 경험이 쌓이면 내 내면에 사랑받는 느낌이 촘촘히 짜여집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많이 겪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소중하다는 느낌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마음대로 나를 어쩌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렸을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자신을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인터뷰해보면 선생님, 저는 먹다 버린 바나나 껍질 같아요. 선생님, 저는 바닥에 밟혀 죽은 바퀴벌레 같아요 합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게 되고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자책하지요. 나중에 자아 존중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면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하며 세상과의 이별을 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자살 충동은 쓰레기 같은 내 자신을 던져버리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멘탈을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은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에너지가 다한 것 같다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의 근력이 형편없이 약해졌구나. 지금은 내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하는 시기이구나 하며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음 근육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겪는 문제인데 이것을 인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 보고 천재 아니냐고 합니다. 너무 잘했어. 너는 정말 똑똑해.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바보같이 이것도 못하냐.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냐 하면서 화를 내면 주눅이 들게 됩니다. 이런 감정에 기복이 생기면 부모로부터 받는 칭찬이 마약처럼 짜릿하게 느껴져서 계속 갈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칭찬이나 인정을 못 받으면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정 중독을 더 강화시키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엄마 아빠한테 인정을 받으려 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춰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인정이라는 허황된 기준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대학원은 가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직장은 다녀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 정도의 배우자는 구해야지. 적어도 나 정도면 이런 집에서 살아야 무시당하지 않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적어도 우리 애 정도라면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적어도 내 아이라면 이 정도 대학은 가야 되고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이 정도는 만나야 하고 부모의 이런 생각을 자녀에게 주입시키면 자녀는 스스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위험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녀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자녀를 똑같이 대하게 되고 세상의 많은 이들이 인정욕구에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의 돌봄입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남들이 알면 나를 부러워하겠지. 나를 인정하겠지. 그래서 아파트는 몇 평 이상 돼야 되고 자동차는 적어도 이 정도는 타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효용이 교통수단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핸드백도 마찬가지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여행을 가고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정중독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직장을 고를 때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는지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부러움이나 인정이나 칭찬과 감탄을 염두에 두시나요? 그런 판단을 멀리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무시가 두렵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불특정 다수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은 결국 다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각자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만 있지. 진짜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비난이나 무시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근력이 튼튼해지고 자유로워지려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변명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내 행동이나 내 선택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능해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나뭇가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렌지는 많이 보셨을지라도 오렌지 나뭇가지는 별로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정말 심한 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오렌지 나뭇가지 같으니라고. 자, 이 욕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못생기고 뚱뚱한 할망구보다 훨씬 심한 욕입니다. 나뭇가지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식물에다가 생긴 것도 거칠고 맛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훨씬 심한 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욕이 본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렌지 나뭇가지를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오렌지 나뭇가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와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아무리 심한 욕설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말도 오렌지 나뭇가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별 이상한 놈들이 나를 모욕하고 비난한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도 욕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에 불과한데 심지어 황제도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난이나 욕설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은 허공에 뿌린 잉크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허공이고 비난이 잉크입니다. 허공에다가 시커먼 페인트를 뿌려보세요. 결코 허공을 검은색으로 물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허공이 존재하지 않나요? 허공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저 잉크는 허공을 물들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허공의 잉크를 그냥 지나가도록 두지 않고 붙잡아 둡니다. 내가 나에게 이런 욕을 했구나. 고마워, 인정해. 앞으로 계속 꺼내보면서 담아둘게. 기억할게. 그렇게 점차 우리 마음은 검은색으로 분노와 괴로움으로 물들어갑니다. 심지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검은 잉크도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이제는 그만 자유로워지세요. 여러분에게 향하는 비난과 욕설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전부 오렌지 나뭇가지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남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우리 사회입니다.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를 더 중요시 여기도록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즉, 관계적인 면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구별되는 대한민국만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내 와이프라 하지 않고 우리 와이프,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도 우리 집이라 하지요. 우리를 강조하는 공동체 문화이기에 다수가 하는 거라면 나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대한민국을 두고 인정투쟁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해석합니다. 즉, 남의 인정을 받아야 내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체성은 더 높은 사람의 인정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확립됩니다. 담임 선생님의 칭찬보다 교장 선생님의 칭찬을 달게 받고 부장님의 칭찬보다 상무님의 칭찬을 좋아하지요. 인정투쟁이란 결국 남의 감탄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감탄을 내가 하는 감탄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감탄할 수 없으면 타인도 나를 감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감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업과 무관한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활동에는 비싼 돈을 들여서 가수의 콘서트를 가거나 전시회를 가는 일도 있겠지만 더 좋은 건 자신이 직접 하는 활동입니다. 춤을 추는 것이나 글을 쓰는 일이나 새로운 악기를 연주해 보는 것, 낚시를 하는 취미를 가져보는 것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일과 무관해야 하는 걸까요? 능력을 펼치지 않아도 괜찮은 분야에서 문화를 누림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고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언제나 경쟁이 있고 순위가 매겨집니다. 누군가를 이기지 않고서는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일을 해서 감탄의 지경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누구를 눌러서 이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일과 무관한 분야를 선택하는 걸 제안하는 이유는 그것이 보다 경쟁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활동에서는 경쟁이라던가 순위라는 게 거의 무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공부해서 아리랑을 쳤어요. 그런데 나의 연주 실력은 세계에서 몇 등일까요? 1억 등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순위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스스로에 대한 감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동안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 없었다면 일단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꼭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배움은 어렵고 복잡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좋은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더 많이 인정해 주세요. 내 모습 그 자체로 사랑해 주세요. 남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까이 할수록 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데요. 손절해야 할 친구를 끊어내지 못하면 내가 상처받고 남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보면 볼수록 참 진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진국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큰 복이고 내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진국이라는 얘기를 듣는다면 더 큰 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지금 그 사람이 진국인 줄 알고 마음을 열었다가 크게 상처받고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국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알면 남에게 뒤통수 맞을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진국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내 곁에 두어야 할 진국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진국인 사람일수록 절대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곤란해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지 묻거나, 아이는 왜 안 가지는 건지 묻거나, 얼마를 버는지 캐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물론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만나면 흔하게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지 배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인생에서 정답이 있는 것처럼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말하기 곤란해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호기심 때문에 기어코 물어보고 알아냅니다. 집요하게 상대방의 상처를 파고듭니다.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곤란한 질문에도 되도록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다른 말로 넘길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과는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사람은 사람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진중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에 물어보기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물어봤던 것을 잊어버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묻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깊이는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픈 곳을 알고 건드리는 것도 죄이지만 모르고 건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배우셔야 합니다. 나의 아픔이 시린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시립니다. 누구나가 과거에 힘들었거나 현재의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기 바쁜 사람은 남을 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국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아파할 수 있는 질문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하는 사람은 주위에 좋은 사람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진국인 사람은 질문을 할 때 상대방의 감정이 어떨지 살핍니다.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신경 쓰는 것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알고 싶더라도 상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아무렇지 않게 할 말이라도 남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에만 두고 생각하지 않고 입을 무겁게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알고 싶지만 묻지 않는 것도 애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은 알고 싶더라도 참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의 욕망 중 가장 참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말하고 싶은 걸 참는 것입니다. 진국인 사람은 한마디로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인내심과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줍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보인다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눈치챈 선물을 몰랐던 것처럼 해주어 상대방의 기쁨을 지켜주고 민망해 할 수 있는 상황도 모른 척 해주어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주는 순간은 삶의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지켜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곁에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상대를 위하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알면 더 위축되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일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렇듯 진국인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행동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떠들썩하게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진국인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하는 것을 떠들썩하게 말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약속을 남발하거나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깊은 생각과 살펴주는 마음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다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에 고맙고 그가 지닌 진중함에 신뢰를 느낍니다.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소중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말을 삼가합니다. 진국인 사람이 빛나는 이유는 배려를 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달리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진국인 사람들은 남을 평가하는 말을 삼가합니다. 결과나 상태에 대해 쉽게 단정 짓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을 보려 노력합니다.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멀리 퍼져나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신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국인 사람은 한마디 말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는 이유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심사숙고하기 때문인 이유가 더 큽니다.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생색내기 위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한 기분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사심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요.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이죠.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편안합니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에 있어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만나면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잊게 만들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지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나와의 약속을 만듭니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합니다. 시간을 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중한 하루 중 일부를 나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는 게 바빠서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사회에서 시간을 내어 만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세 번째는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타고난 기질,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평생을 써도 이해하기 힘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다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네 번째는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독이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두어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내 옆에서 따뜻한 온기로 품어주는 내 사람들입니다.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함께할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친구와 잘 지내려니 단점이 보이고 손절하려니 장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까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함께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즐거움을 즐기고 싶다면 고통을 기꺼이 받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고 싶다면 즐거움도 같이 버려야죠. 손해가 싫으면 이익도 버려야 하고 이익이 좋으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먼저 세상을 살다 간 현인들의 공통된 깨달음입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를 만나면 세상이 참 고와 보입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은 늙지만 낡지는 않습니다. 늙음과 낡음은 글자로는 불과 한 획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 품은 뜻은 정반대의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늙음과 낡음이 함께 만나면 허무와 절망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늙음이 곧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일 뿐입니다. 늙어도 낡지 않는다면 삶은 나날이 새롭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더욱 새로워집니다.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농익은 깨우침이 다가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늙었으나 새로운 인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낡은 마음이 있습니다. 젊었으나 쇠잔한 인격입니다. 겉은 늙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것입니다. 겉이 늙어갈수록 속이 더욱 낡아지는 것이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아름다움과 추함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 나이 들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습니다. 곱게 늙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못 모르고 날뛰는 청년의 추함보다는 고운 자태로 거듭 태어나는 노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행여 늙는 것이 두렵고 서럽다면 마음이 늙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새로움으로 채워보세요. 한 겹씩 쌓이는 나이테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원숙해진다는 것이겠지요. 천천히 걸어도 빨리 달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한 세상입니다. 덜어는 조금 살다가, 덜어는 오래 살다가,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곳으로 떠나갑니다. 소중한 사람과 마음껏 사랑하며 사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둘도 없는 삶. 지난 날 돌이키며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날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희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람에게도 돌멩이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게도 고마움을 느끼며 정다운 사람들과 오붓하게 웃음을 나누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삶의 지혜로 모두들 멋진 인생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